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곤 전문가께서 로스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그 상 때문에 그 관련 종목이 쭉 올라오면서 이슈가 팍 됐는데 로스웰이 갑자기 장 후반에 훅 치고 올라와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일단 제가 분명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히든스탁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한 60% 가까이 7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면서도 동시에 제가 최근에도 계속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자꾸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되면 심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주들 끝났다. 중국주들이 이제 뭐 중국주들 깨박살이다. 중국주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야 돼요. 로스웰이라는 종목 차트 좀 보면서 간다고 하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여기서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한번 현재 추천가 대비해서 이제 한 80%, 7, 80%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건데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갑작스러운 급락이 왜 나왔느냐? 유상증자를 때린다고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로스웰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는 없다. 동시에 현재 이게 유상증자를 하는 구간에서 무엇을 하냐고 하면요. 정고점대를 이제 지켜주는 구간이죠. 정확하게 차트적으로서 정고점대를 지켜주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유상증자를 때린다고 하면서 이 구간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물량을 모아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웰이라는 종목은 분명히 이런 종목은요. 왜 유상증자를 지금 하는 것인가? 왜 현재 구간대를 지켜나가면서 물량을 모으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면요.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역시나 뭐가 나와줍니까? 중국 기업이요. 시노팩과 커넥티카 커넥티카 이제 사업을 박차한다고 하면서 중국 기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와줘서 뭐 합니까? 이 상방으로서의 급격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요. 최근에 다양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코아센 같은 경우는 제약주적인 이슈가 나왔지만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스웰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였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사업에 같이 함께 벅차를 한다고 하면서 다 몇 분 만에입니까? 단 10분 만에 상한가를 어마어마한 수급과 함께 10분 만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종목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대파동으로 인해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협약이라든지 중국과의 계약 체결이라든지 중국과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꾸 미중 무역 전쟁 악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주들이 깨박살 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중국주보다 더 크게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잠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마 이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특정 일자를 보고 가는 이제 특정 일자의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가서 하락을 찍어버리면요. 다양하게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5월 8일자부터 이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요. 하락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중앙레비테크, 금강공, UTI, 뭐 5월 9일 계속 똑같아요. 대오웨이엘, KCC. 계속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확인해보면요. 그날의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 20% 급락한 종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무너졌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일봉을 보고 갔을 때 5월 8일자부터 해서 쭉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시장, 5월달 한 달 내내를 보고 갔을 때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 시장의 하락의 대장이었던 것 중에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국 관련되는 수혜주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여파에 따른 동반 하락이었을 뿐이지 뭐 직접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중국주는 끝난 게 아니었고요. 중국주가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주가 박살난 게 아니라 시장 하락에 따른 뭡니까? 단기 같은 동반 조정이었을 뿐이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털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지만 뭐한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는지 이따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콘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살펴보니까 오늘 내일이 빨간불을 켜면서요. 18.1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090원까지 올라섰는데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그 뒤에도 또 올라가고 파란불이긴 하지만 올라섰고 오늘 또다시 쏘아 올렸거든요. 이 종목 분석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인콘이 이제 거래 정지 재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한가 이후에 재차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단기적인 이슈도 괜찮지만은 큰 그림 안에 이 종목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대 하던 주가예요. 6,000원대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밀렸습니까? 2,200원까지 밀렸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남기고 전부 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이 좀 나와준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래 재개 이후에 그 재료를 띄우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아마 지금 많이 물려있고 고통받고 하신 분들이 이 종목이 급등 나올 때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이 종목 좀 물량을 받아가 나가는데 급등 나온 첫날, 그러니까 상한가 날이죠. 5월 23일 날짜에 굉장히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량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롭게 지금 종목을 출발하기 위한 매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짜죠. 금요일 날짜에 한번 조정을 주는데 상한가를 지켜주고 상한가 위에보다 3,200원대 라인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한번 급등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약간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전일 거래 라인 고가죠. 상한가의 가격인 상한가 가격보다 위를, 그러니까 상한가 가격을 지켜주면서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을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재차 상승이 나와줬는데 어떤 이슈로서 상승이 좀 나와줬냐면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슈만으로 오늘 굉장히 종목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인콘이라는 그 종목만 다 보게 되면은 다 개별주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수급이 쏠릴 때 집중적으로 쏠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그 시장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고 싶고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급등하는 종목이 몇 종목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옛날에는 100종목이 급등을 했다면 지금 10종목밖에 급등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부각이 되고 개별주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더 큰 상승을 나와줄 수가 있고 오늘 정확하게 27.81%까지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일단 한번 윗꼬리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개별적인 종목,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시장을 오히려 위기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서 시각을 전환해서 보신다면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공략해서 꼭 수익 많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레스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왜 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셨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뚝심이 있다는 거죠. 아. 두 번째는 모르고 오로지 하나만 알고 있다. 그 하나만 알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요. 총만 있으면 됐지 뭐 수류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총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메타랩스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차트가 뭐 보면 이뻐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적으로 뭐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면 과거 이제 자회사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알리바바 이제 납품 뭐 계약 관련된 이슈도 다 나오고 있고요.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분명히 월봉상을 때려본다고 하면요. 13년 말입니다. 2006년부터 2019년도 과거에 바닥 구간에서 뭐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모아 나갔고요. 다시 한번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물량을 지금 한 3년 동안 모으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감자까지 이제 경험하면서 한 5,000원 구간대부터 해가지고 1,200원 구간대 어마어마한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상방으로 끌어올렸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 물량 모으는 매집 패턴, 이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매집 패턴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일단은 이 메타랩스가 추가적인 급등함 넓을 수 있는 구간대에서 노려보도록 할 거고요. 내일 역시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짧게 가겠습니다. 손절가 이 구간 총무 짧다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에 있던 고점대가 이 구간입니다. 1,750원 정도. 이 1,750원대를 돌파해주면서 상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1,75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는 전략. 목표가는 3,000원 정도로 역시나 욕심 부리지 않고 3,000원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가 반사일기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기전자 관련 업종일까요? 크게 보시면 그 업종은 맞지만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좀 쪼개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HNT라는 종목도 아까 그 리뷰를 좀 해드렸지만 반사익 관련된 같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은 좋지 않은데 중국 화이를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이에 대한 지금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그 업종들은 굉장히 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화웨이가 우리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고객사지만 그 스마트폰 관련된 그 쪽에서 분야에서는 경쟁사예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지금 굉장히 좀 죽고 있고 일본, 영국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웨이에 대한 신제품 발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화웨이가 지금 핸드폰이 안 팔리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서 지금 화웨이에 대한 그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만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종목을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반대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RFHI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무역 그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고점 대비 40%가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은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고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투자자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 또한 그쪽에 돈이 좀 쏠리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2의 HNT다.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수익률 오늘도 11.96% 급등해서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던 굉장히 반가운 종목인데요. 네. 같은 상승세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럼요. 아. 이미 지금 HNT는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졌는데 왜 올랐습니까? 이 화웨이에 대한, 그 다음에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와주고 제가 그 2월 달에 바닥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금 대규모로 지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280%, 3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이 HNT가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드론, 뭐 AR, VR 할 거 없이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 지금 뭐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중에서 대바닥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매집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강태구 전문가님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하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지금 이제 돈이 쏠리고 있다니까 수급도 좋아 보일 것 같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카메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해성옵틱스 종목이었죠. 그 종목 역시도 이제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지금 뭐 딱히 지금과 생각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뭐 움직였는지 보자. 이거는 뭐 600원짜리에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뭐 관련주가 일단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뭐 5G도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최근에 제가 보고 있던 것 중에 캠시스도 굉장히 차트가 이뻐요. 혹시 캠시스가 아닌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것 중에서 캠시스라는 종목 역시도 일단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봉이나 월봉이나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이 한번 끝나주는 구간대가 나옵니다. 과대 낙폭이 일단 끝났어요. 월봉상 끝나주면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일봉상 어떤 패턴 만들었느냐. 2200원대가 일단은 저항대를 이 구간대 만들어왔었는데 오늘자에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일단 그 다음 저항대 26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2600원을 그냥 뭐 꾸준히 우상향해서 올라가도 16%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강력하게 뚫어버린다. 그럼 3,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캠시스가 아닐까. 어차피 뭐 고박사님도 뭐 엄청난 고점보다는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좋아하기 때문에 캠시스라는 종목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캠시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가지 힌트를 압축해서 주신 것 같아요.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수익률은 40%다. 40%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 사실은 이 종목이 제가 목표 수익률을 전고점대로 잡으면 몇 배의 수익이 나지만 그냥 저는 한 40% 정도만 수익을 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 대규모 지금 2019년도에 흑자 전환에 지금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최근에 또 좋은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이 이슈까지 얘기하면 바로 또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슈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보는 순간 엄청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과대 낙폭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의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고박사는 깔끔하게 40% 정도만 수익을 봐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 이 종목 들고 왔거든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큰 폭의 종목들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바닥 구간에서 매집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월봉상 좀 보여드리면 파세코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 지금 파세코에 요쯤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오늘 파세코가 상한가 나와주면서 오늘 뚫고 갔지만 1차례 바닥 구간에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 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거래량 또한 대단하게 지금 바닥권에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우리 힘든 계좌를 이러한 종목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